옛날 가난한 밀러가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지요. 어느 날 밀러는 왕에게 가서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딸은 지프로 금을 뽑을 수 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흥미로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흥미롭군요. 만약 당신의 딸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일 그녀를 내 성으로 데려오십시오. 내가 그녀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밀러의 딸은 왕의 성으로 끌려갔습니다. 왕은 그녀를 지프로 가득 찬 방으로 데려가더니 바퀴와 물레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세요. 이른 아침까지 이 짚을 금으로 뽑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닫고 그녀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밀러의 딸은 방 안에 홀로 남겨져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했습니다. 짚에서 금을 뽑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고통스러운 마음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문이 열리고 작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밀러의 딸. 왜 울고 있나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짚으로 금을 뽑아야 하는데 그 일을 모르겠어요. 작은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금을 뽑아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건가요? 내 목걸이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남자는 목걸이를 받고 바퀴 앞에 앉아 윙. 세 바퀴를 돌리더니 실통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바퀴를 돌렸고 아침이 오자 모든 짚이 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 왕이 와서 금을 보고 놀라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은 금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밀러의 딸을 짚으로 가득 찬 더 큰 방으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하룻밤에 뽑아야 해. 만약 해낸다면 너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밀러의 딸일지라도 나는 온 세상에서 그녀보다 더 부유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소녀가 홀로 남겨지자마자 작은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내가 너를 위해 짚을 뽑아준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거지?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줄 게 없어. 그러자 작은 남자는 말했다. 그럼 내가 여왕이 된 후에 낳을 첫 아이를 내게 약속해야 해. 소녀는 망설였지만 그녀는 그녀의 필요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 작은 남자에게 약속했습니다. 작은 남자는 모든 짚을 금으로 변하게 하며 실을 잡기 시작했고 아침이 오자 왕은 그의 소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즉시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밀러의 예쁜 딸은 여왕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훌륭한 아이를 세상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아이가 갑자기 그녀의 방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약속한 것을 주세요. 여왕은 매우 두려워졌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남자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왕국의 모든 부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남자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살아있는 것을 더 원합니다. 여왕은 탄식하며 울기 시작했고 그 작은 남자는 그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내가 너에게 3일을 줄게. 그가 말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도 내 이름을 말할 수 없다면 그 아이를 내게 넘겨야 해. 여왕은 밤새도록 지금까지 들어본 모든 이름을 생각해 보았고 멀리 떨어진 곳까지 사절을 보내어 찾을 수 있는 모든 이름을 물었습니다. 다음 날 작은 남자가 왔을 때 여왕은 아는 모든 이름을 반복하며 전체 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남자는 각각을 말할 때마다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날 여왕은 모든 이웃에게 하인들의 이름을 물어보러 보냈습니다. 그녀는 작은 남자에게 가장 특이하고 특이한 모든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마 당신은 구운 갈비, 양다리 또는 방추다리라고 불릴 거야?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이 아니야. 셋째 날 사자가 다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이름 하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숲을 지나다가 높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 근처에 작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불이 타고 있었고 불 주위에서 우스꽝스러운 작은 남자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로 껑충껑충 뛰며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빵을 굽고 내일은 양조를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여왕의 아이가 태어난다. 그리고
아무도 내 이름이 룸펠스틸츠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기쁘다. 여왕은 그 이름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남자가 들어와서 자, 여왕 부인, 제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처음에 잭이라고 불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해리라고 불리세요?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럼 당신의 이름은 룸펠스틸츠킨인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악마가 그랬어. 악마가 그랬어. 작은 남자가 소리치며 분노에 휩싸여 오른발을 너무 세게 구르며 무릎 위 땅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로에서 두 손으로 왼발을 움켜잡았고 오른발은 둘로 갈라졌고 그는 끝났습니다. 여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이제 그녀는 자유롭게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남자는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위협이 되지 않았고 그녀는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